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이제 경기대학교 조 교수님 모시고서 이제 참 불가에 내놓은 몸집 큰 어린애 같은 이 자한당, 위태위태한 자한당에 대해서 당신들 세 가지 하지 말고 세 가지 성찰하면은 진실이 보인다. 즉 다시 말해서 헌법 장난하지 말고 선거법 장난하지 말고 핵무장 주장 장난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성찰. 다시 말해서 처음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탄핵 때부터 시작된 인격살인, 그때부터 시작된 인민재판, 그때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해체,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면 진실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진실이라는 건 화두가 문명사적, 세계사적 화두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 그 화두입니다. 그것의 부분집합이 서브셋이란 용어를 누가 썼냐면은 한반도 문제는 완전히 비중 관계의 서브셋이다, 부분집합이다 라는 그런 용어를 저거가 했어요. 저 고든창인가 아닌데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인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 진영에 그 책임 있는 인사가 그 서브셋이 한반도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펼쳐지는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한당이 세 가지 하지 않고 세 가지를 성찰하면 그 진실이 보일 겁니다. 자,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도 인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용어를 좀 잘 써야 되는데 예. 현상으로 보면은 뭐 중국 미중 전쟁이다. 예. 우리가 뭐 선생들이나 뭐 교수들이 설명을 할 때는 뭐 그렇게 하는데 실상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미중 전쟁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할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용어 퍼뜨린 주범이 바로 옆에 앉은 전대전 얼굴 태연히 마주 보면서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인데 이제 그걸 좀 실체를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에 의한 중국의 제압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객관적인 힘의 구성,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이 결과 패턴 뭐 이런 걸로 보면은 결국 미중 전쟁보다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제압이고 중국은 허겁지겁 지금까지 도발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아마 따라가야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미중 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퍼뜨렸지만 이게 섹시해 보이니까 조회수 올려가지고 지금 생활비 벌어야 되잖아요. 미국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앵벌이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중간중간에 테이밍 차이나 중국 길들이기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이게 게임이 워낙 안 돼서 이게 다이다이 상대방이 안 된다.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힘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문명 세계 질서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차례로 한번 살펴주시죠. 뭐 힘의 문제로 중국이 이제 되게 지금 하는 게 얼마가 되면은 중국이 GDP가 중국의 총 생산이 미국을 상회할 것이다. 상회하면은 중국이 힘이 더 세질 거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데 힘의 구성 요소나 군사력이나 그다음에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소프트 파워, 가치, 그다음에 그 제도 뭐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10대 1의 게임입니다. 힘만 가지고 따져도 10대 1이 넘죠. 뭐 더 넘을 수도 있죠. 넘어요. 그리고 국제정치 게임에서의 제3자들의 지지 여부, 즉 친구들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와 싸운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국가와 몇몇 소위 말하면 중국이 매수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국가와 싸움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딱 100년 전에 끝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18년에 끝났으니까. 그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무렵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현대 문명을 주도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자유, 그다음에 세계 시장, 소통, 지식을 공유하겠다.
온 인류가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떤 가치와 규범과 제도에 관한 풀셋을 가지고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상황인데 그렇죠. 예. 중국이 거기다 들이받으려 그러면 야 그런 가치와 규범 제도에 관한 세트는 이제 의미가 없어. 이런 식의 우리 중국이 내놓는 이런 스타일의 가치와 규범과 제도에 관한 세트가 전 세계 인류한테 도움이 더 되는 거야. 이렇게 했어야 들이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중국이 제시한 적 있나요? 없죠. 없죠. 비슷하게 옛날 거를 해가지고 중국의 힘의 팽창을 위한 말하면 세계관은 소위 천하체제라고 했어요. 옛날 자기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있었던. 시진핑이 천자야. 그러니까 중국이 당나라고. 그러니까 신천하체제 비슷한 것들을 내놨어요. 그것뿐이지 예. 인류 공통의 인류 보편에 적용될 수 있는 가치와 규범과 제도의 세트를 단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비록 유럽이나 네. 미국이 주도한 세계지만 그 핵심은 주권 체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100년 전에 거의 희생물이 되었기도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체화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독립된 단위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권 체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냉전 종식 이후에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지구화 혹은 세계화라고 하는 걸 유럽이나 뭐 미국이 했는데 그 빈틈을 중국이 틈타서 말하자면은 이용해서 성장을 했는데 천하체제로 다시 반동으로 수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000년 전. 1000년 전. 그다음에 좀 덜 봐주면 이제 모택동 시대. 근데 모택동은 천하패권을 못 주장했으니까 도발만 했지. 자력 경쟁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웃기는 게 미국이 내놓은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해왔고 미국이 제시해온 또 실현해온 그런 인류 보편의 가치 규범 제도 세트 안에서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발전했잖아요. 자기의 성장 자산을 한꺼번에 내팽개쳐 버렸죠. 내팽개친 게 아니라 그걸 죽여버리겠다고 덤빈 거니까 이건 뭐냐. 도끼로 지발등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도끼로 제발등을 찍었죠. 그리고 그 도끼 아래 묻힌 윤활유가 북한 핵과 미사일이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우리의 문이 또 하나 있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이 게임을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우리가 좀 우리 박 선생하고 저하고 이게 김정은과 트럼프의 데스매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 전략 혹은 협상 전략 이것이 트럼프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겉모양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 1세기 동안 세계를 이끌은 국가의 아주 전략적이고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전략이 반영되고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고유한 새로운 사실은 외교 협상 혁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도 뭐 일반 국가인지라 사실은 그 미국의 국가적인 결정을 하는 게 사실 워싱턴의 정치인과 관료와 언론인들입니다. 그럼 물론 경쟁이 있지만 그건 유익이 있고 이 사람들의 관행을 완전히 넘어서서 트럼프가 새로운 외교 패턴을 펼친 거예요. 허를 찌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를 찔렸고 그래서 뭐 우리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헛찔른 거야. 모든 사람들 그래서 헛찔린 복합판인 거야. 이 복합판 특징이 그러니까 뭐냐면 당고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테이블에 앉은 놈은 다 죽어야 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문제를 뭐 의식을 했겠지만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줄기차게 박주필과 저는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일주일마다 혹은 매일매일 평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트럼프가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의 뷰로크래틱 그 프로세스. 제가 이제 번역을 해드리면 워싱턴 이때까지 관행적인 제도권에 이때까지 관행적인 관료주의적 행태를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어 버렸다고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그게 아주 사인이 몇 번 나오는데 가장 적나라하게 나온 게 자기 참모인
정보를 담당하는 DIU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각하 미국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북이 포기 안 합니다. 순순히 해가 안 내려놓.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you have the point. 그 당신들 그거 일리가 있는 일리가 소리야. 있는 소리야. 근데 학교 다시 가야 되겠어. Go back to school.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신들의 관료적인 관성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예. 이해하는 거는 폼페이오하고 볼튼하고 몇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제가 해석을 하면 세상 일이라는 건 그러니까 확정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위험하고 다자간 게임은 특히 그렇죠. 그리고 북이 정상적인 놈들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사교 영생교 집단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군사적으로 침공하기 전에 흔들 수 있는 걸 전부 흔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서로 군사 침공을 하더라도 그때 코스트가 작게 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지나온 걸 보면은 절대 관료적인 발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축적이 되어 왔어요. 첫째, 6차 핵실험 바로 직후에 한 1년 반 동안 미국은 무지막지한 군사적 시위를 한반도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놓고 군사적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즉 평양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이상이 된다. 이건 동맹을 지키는 걸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평양의 미사일과 핵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결정적인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핵 항모가 2대가 혹은 3대가 혹은 5세대 그 전투기가 전폭기가 23대가 오고 2대인가 3대인가 또 출격하고 F-22 그다음에 랩터 B1 뭐 하여튼 그거 다 왔어요. 그리고 총 합해 가지고 270대의 소위 말하자면 미국의 무시무시한 공군력이 집중돼서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동북아에서 단순히 지금 럭한맨 김정은의 핵만 제압하는 게 핵과 미사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군사적인 충돌이나 중국에 대한 군사적인 메시지를 당신들 군사 능력을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 김정은의 도발을 빌미로 해서 다 스크리닝한 뿐만 아니라 오퍼레이션을 여행 연습을 다 하고 있다. 너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메시지가 동시에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한테 갔고 멀리 러시아한테도 갔고 평양한테도 갔고 근데 알아차지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뭐 탄핵 사태다 뭐가 있었지만은 현 정부 문재인이 못 알아채. 그다음에 586 그 주사파. 뭐 제대로 뭐 정착 개론도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그걸 하겠어요 어디? 그게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면 정신과 병원을 다니게 돼요. 그렇죠. 자기 그걸.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지금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망상을 가지고 뽕을 놔야 정상적 패턴이 나오죠 행동에. 그래도 뭐 안 그러면 뭐 공황장애 같은 거 일으킨다고. 아주 뭐 영어도 잘하고 하는 그리고 또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하는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 계속 뽕 놓고 있잖아. 그걸 뽕을 놓을까요? 그걸 모를까요? 그 모르는 정세영 거야? 교수? 모르는 나는 알기는 안다고 봐요. 근데 여러 가지 인지 오류가요. 인간이 인지 오류의 핵심을 딱 까고 보면 뭐냐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아는 생존 전략을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하기 위해서 인지를 비트는 거예요. 그걸 아전인수라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좀 알면서 우리 좀 과학적 용어 좀 쓰자고. 아전인수가 뭐야? 아전인수가 인지 오류 맞아. 인지 오류죠. 인지 오류고 그리고 인지 부족. 이제 그거가 되는 게 조금 에피소드입니다. 어제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니까 오늘 아침 보도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 문정인 교수가 트럼프 박차고 나온 그 이유를 나경원 대표가 미국 가서 조금 센 발언을 한 그것이 미국의 그 트럼프한테 영향을 미쳐서 문정인이가 나경원 엄청 띄워주나요? 나경원 싫어하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대 문정인이가 뭐라고 얘기해? 트럼프가 박차고 나온 거는 백모가
백모가 씹팩에 등장하는 걸 알고서 미리 박차고 나왔다. 차라리 그렇게 좀 띄워주시지. 정 교수님 부탁합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미국은 축적을 해왔어요. 트럼프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롱맨이다 뭐다 이런 별명도 붙었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미중 전쟁을 놓고 이야기를 보면은 이 지역에서 말하자면은 중국을 대상으로 놓고 중국을 손보겠다라고 하고 길들이기 그다음에 길을 들여서 북핵 문제를 그 안에 넣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팅이 됐습니다. 즉 오바마가 북폭을 하려고 했다가 거둬들이고 난 뒤에 네. 또 트럼프가 초기에 야, 그 좀 정리 군사적으로 시원하게 좀 정리 좀 하는 안 가져와봐. 그러니까 워싱턴의 그 참모들 관료들이 발상으로 뭐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응이 뭐 걱정이 되고 또 평양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문재인 같은 또 저런 또 좌파들이 득세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걸 것 찾잖아요. 이거 말고 그건 나도 아는 이야기고 everybody knows it. 모든 사람들이 다 너 알고 있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안을 가져와. 이렇게 해놓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게 처음으로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군사적인 시위를 다 완결하고 난 뒤에 바로 한 달도 안 있었어. 테이블에 그냥 끄집어낸 거죠. 한 달도 안 해서 김정은이가 나왔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1대1 끝장 밀당으로 딱 끌어낸 거지.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또 잘못 들어갔죠. 이미 1월 1일 날가 김정은이가 아이고 형님 만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급한지 우리 저기 외교안보 수석이 쪼르르 평양 워싱턴 가가지고 정의용이 정의용이가 갔어. 서훈이 가서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 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덜컹 받아줬지. 정말 그래요? 맞죠. 그럼 나도 그래. 그럼 당신들 믿지. 오케이 합시다.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즉흥적이다 뭐다 그러면서도 뒤에 즉흥적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뒤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특사들이 오겠다라면 저런 보고를 할 거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딱 준비해서 콜 걸어놓고 만약에 즉흥적인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나와서 백악관 뜰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고 서훈이 저기 정의용 씨한테 정수석 당신이 가서 하세요. 당신이 가서. 니들이 판 벌린 거니까. 판 벌렸으니까 너희들이 해요. 그때는 정의용 씨는 소위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 안 하고 그 자리에서는 바로 영어로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서울 오자마자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 사람은 혓바닥에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이 뼈렁이 나버렸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런 이제 보시다시피 중국하고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김정은을 동시에 표어로 놓고 우리 소위 말하자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하도록 하고 심판은 트럼프가 되어버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2차 회담도 사실은 우리는 핵 시설과 미사일에 대한 모든 리스트를 가져와라. 그리고 4차를 허용하는 정확한 그 결심을 내놔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핵은 다 반출하라. 이 상황을 가지고 오면은 뭐 협상이 빅딜이 되는 건데 그걸 안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핵화의 알파예요, 오메가니까 불가능할 거다. 그런데